우리가 기가 막히게 상담을 준비를 했어요. 좋은 컨텐츠도 있어요. 하지만 고객이 뭐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빗장을 딱 걸고 있어요.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사실 상담의 효과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다 여러분들, 고객이 내 얘기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듣는 태도 만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듣는 태도 만들기부터 한번 할 거예요. 자, 듣는 태도 만들기 한번 볼게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듣는 태도 만들기는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칭찬, 인정, 공감입니다.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연습이 좀 되셔야 돼요. 자,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끊임없이 질문과 대화 속에서 상담 과정에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칭찬은 뭘 칭찬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 칭찬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겉에서 보여지는 것들, 그런 칭찬은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과장님 넥타이가 좋으신데요? 오늘 스타일이 좋으신데요? 오늘 코트가 멋지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거보다는 그 안에, 그 너머에 있는 걸 칭찬하셔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과장님, 오늘 넥타이가 되게 멋지신데, 야, 과장님의 안목이 참 대단하십니다. 과장님, 오늘 이 옷은 보통 사모님이 이렇게 사주시는 거죠? 야, 사모님의 안목이 아주 탁월하신데요? 이렇게 예를 들면,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의도, 의미, 안목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이제 고객의 자존감 높이는 건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결과, 업적이라든지 성과, 아니면 뭐 공부를 해서 좋은 점수를 땄어요. 아니면 뭐 합격, 뭐 이렇게 라이센스를 땄거나, 이게 좋은 결과들. 이 결과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것보다는 뭐를 인정해 줘야 되냐면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런 거죠. 과장님, 아니 도대체 이런 성과를 낸다는 거 대단한 건데, 야, 그러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과장님의 땀과 노력이 있었는지,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분이 이루었던 어떤 이런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서 설명하는 게 말씀드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 다음 공감은 여러분들 많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공감 능력이 굉장히 경쟁력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공감은 쉽다고 쉬운 방법이 고객의 마음을 대신 얘기하거나 알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감정이나 고객의 심정을 대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칭찬, 그 다음에 인정, 공감이 듣는 태도 만들기 저녁에 계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대화를 나누는 게 고객의 마음을 여는, 또 서서히 열리면서 내가 본격적인 보험의 필요성, 보험 준비의 필요성을 얘기하기 위한 워밍업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러면 듣는 태도 만들기. 야, 이거 어려워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분들을 육성하고 트레이닝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어떨 때는 듣는 태도 만들기가 잘 되고 또 어떨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냥 공식, 이미 검증된 공식을 제가 만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듣는 태도 만들기는 두 그룹을 나눴어요. 뭐냐면 소개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3자인 경우.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인인 경우. 내가 아는 사람들. 이건 분명히 듣는 태도 만들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다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소개받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예 순서를 정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소개자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이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로 만났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색해요. 이 어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내가 같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돼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그래, 소개해 주신 우리 부장님을 끌어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게 공통 관심사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소개해 주신 김 부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또 타고난 성과를 내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아끼고 믿을 만한 후배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셨어요. 자, 끌어들였죠. 아니, 두 분은 어떻게 해서 만나신 거예요? 또 김 부장님이 또 왔어요. 자, 그런데 과장님이 김 부장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적으로 그 부장님을 끌어들이는 거. 이게 바로 소개자의 연결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뭐죠? 명함을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명함을 보면서 이분의 직장, 직무, 취미, 관심사에 질문 던지고, 얘기 듣고, 이 과정에서 뭐다? 칭찬, 인정, 공감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 뭐다? 가족 관계, 배우자 얘기, 자녀 얘기로 칭찬하고 인정하고 공감하면 고객이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와요. 부담 제거를 여러분들 해주셔야 돼요. 자, 부담 제거는 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객이 가지고 있던 생각, 나오는 고객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내가 대신 얘기해주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됩니다. 자, 대화를 쭉 가다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과장님, 혹시 제가 전화로 만나 뵙자고 했을 때 조금 많이 부담스러우셨죠? 뭐, 예스나 노로 대답하겠죠? 네. 저 같아도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과장님 같은 경우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금융이나 보험 준비 같은 걸 많이 해놓으셨을 텐데, 김 부장님 소개로 제가 이제 오니 안 나올 수도 없고, 또 뭔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좀 부담스럽고 이런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는 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려고 온 건 아니고요. 더더욱 뭔가를 결정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반드시 방문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방문 목적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요, 그러면 전화로 말씀드렸었지만 재정적 준비에 대한 아주 유익한 정보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니면 돈을 잘 모으고 불리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체적으로 전화로 보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제가 쉽게, 아주 쉽게 그림도 그려드리고 또 간단하게 제가 이제 분석도 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또는 인생을 살면서 위험 관리에 대한 어떤 순서와 핵심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라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방문 목적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궁금해 하시는 건데, 이 정도의 이 듣는 태도 만들기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15분을 넘지 않으면 좋겠다. 너무 짧으면 듣는 태도 만들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분 정도를 타이밍을 보시고, 아까 순서대로 소개자의 연결고리, 직장 직무, 뭐 취미 관심사 얘기, 배우자 가족 얘기를 하고, 이제 부담 제거하면서 방문 목적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상담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인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지인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인은 솔직함과 진솔함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 업력이 뭐 적거나 많으신 분, 특히 업력이 적으신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마치 내가 전문가인 양, 그죠? 뭔가를 가리키려고 하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이런 모습들은 역효과가 납니다. 업력이 많거나 적거나 아주 솔직 담백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인은 보통의 경우는 내가 이 보험 세일즈,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지금의 내 생각들, 그 다음에 전직의 이유, 도전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보험회사를 갔지? 망했나? 아니면 단순히 돈 많이 벌려고 했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라라고 이 진솔함을 느끼게 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 직장을 부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직장 생활하고 너는 아닌데 내가 다니던 직장을 부정하네? 그러면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사실은 지금 이제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 세일즈를 하고 있는데 내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 너하고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많이 배웠는데 약간의 목마름은 있었어. 실질적으로 오늘의 나는 내가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고 우리 동료들 때문에 내가 나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나는 직장 다니면서 뭔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은 보상도 받고 싶고 그다음 가만 보고 뭐 직업이 귀천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 좀 더 기여하는 일이 뭘까라고 왔는데 나는 그게 보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보험은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하지도 못하는 일을 해주고 있고 한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한다. 그래서 이 삼박자가 맞아서 일을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건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다 역시 부담 제거하는 겁니다. 아까 마찬가지인 대로 내가 전화했을 때 부담스럽지 않겠냐. 자, 한번 그냥 시연해 볼게요. 자, 누구야? 솔직히 내가 전화했을 때 부담스러웠지?
뭐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좀 친하게 지냈지만 굉장히 긴 공백이 있었고 갑자기 보험회사 다닌다고 전화가 왔으니 야 뭔가 하나 또 가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을 느꼈을 것 같은데 부담 전혀 느낄 필요 없어. 나는 사실은 아까도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너한테 어떤 상품이나 설명을 하려고 온 건 아니야. 그리고 더더욱 뭔가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다. 내가 이제 전화를 말씀했듯이 인생을 살면서 위험 관리에 대한 포인트와 이런 순서들을 내가 얘기해 주고 싶고 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돈을 잘 모으고 불리고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을 나한테 좀 얘기해 주려고 해. 다양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방문 목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담의 처음에 듣는 태도 만들기가 만들어집니다. 그죠?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오프라인 강의에서 심화 과정에서 다룰 겁니다. 근데 제가 온라인으로 말씀드린 이 내용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익혀서 현장에서 적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